2024년 5월 19일 오후 9시 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미장이 좀 그럭저럭 끝났고, 미국이 이제 만기일이기도 했으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살짝 아쉬웠거든요. 일단 미셀 보우먼이 금리 인상 발언을 조금 하는 바람에, 국채가 좀 살짝 오르기는 했는데, 인플레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목원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인하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미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꽤 높게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아마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좀 생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자금이 꽤나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간 일정은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좀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꽤 중요한 건데 진짜 안 보시더라고요. 그 일정은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멤버십에서만 이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 중국 제대로 무역 억제를 할까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주 SDN, S에너지, 대명에너지. 이제 미국이 여러 측면으로 중국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뭐 바이오, 전기차 등등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많은 것들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미국이 그나마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은 얘기가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국 시장 진입 본격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빡세게 굴리는 이유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나 수혜국들이 생기기 마련일 건데,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장 좀 영향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를 좀 제대로 먹여가지고, 아마 중국을 좀 배제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저가 공세로 했었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좀 의견이 조금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원자재 반란. 일단 니켈, 구리가스 이렇게 세 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STX, 제이스콜딩스, 다이나믹 디자인, 구리는 이구산업, 대창, KBI 메탈, 가스는 GSE, 대성에너지. 일단 미장이 전체적으로 약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누벨 칼레도니아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외적인 이제 비철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도 좀 상승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니켈 쪽이 확실히 주목도가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제 구리도 영향권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리야 뭐,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2, 3년 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구리, 뭐 AI,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또한 이제 같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재들 쪽에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 2024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MS 빌드 2024가 시애틀에서 이제 개최가 되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이제 서비스 신제품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아마 이제 스냅드래곤의 X하고 이제 서피스 랩톱 6를 선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RM 이제 서피스 프로 10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윈도우 노트북이 이제 CPU나 AI 가속 작업으로 봤을 때는 애플의 M3 맥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확실히 이제 지금 전체적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신제품들이 꽤나 빨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제 AI 쪽 SP나 폴라리스, 이제 한글 이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의 중국 데이터 센터 구축 진행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과 데이터 센터 이제 두 개를 묶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라닉스 라이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GSE, K엔서, 한사 꽤 많긴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협력사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이제 논의 중이고,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갈 AI 칩을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와도 이제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은 이제 현지에서 학습시키는 이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기기 전선 수요의 급증. 관련주 LS, 대한전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원전은 우진엔텍, G2파워, 한신기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기기들이나 이제 전선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송배전, 수주전액들 이제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불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전달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전선들이 예상치 못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이제 계절주로 불렸었던 애들이었는데 이제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교체 수요가 이제 AI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이제 전력 설비와 이제 증가율이 못해도 3~4배는 증가할 거라는 평가. 그냥 계산만 때려봐도 딱 나오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왜냐면 기존의 그 미국 뭐 전체적인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노후화된 설비들만 보더라도 3~4배는 거뜬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확실히 그쪽 해외 쪽에 수요가 많이 능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양산 관련주 LG 헬로비전 YT 솔루션. LG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속 충전기 양산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완석부터 초고속까지 충전기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넓혀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입지를 다지겠다는 내용인데, 과거 이제 LG전자는 사실 22년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죠. 이제 예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다면 내용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이제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공장에서 175kW의 급속 충전기의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 연내 이제 350kW 초고속 충전기도 생산해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충전기 애들이 약하긴 한데 내용적으로 괜찮으면은 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보복 관세는 대두다. 관련주 신송홀딩스 샘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중국도 맞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미국의 고율 관세를 맞설 보복 관세를 매길 대상으로 대두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제 브라질 등 대안으로서 이제 띄우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유럽연합에서도 견제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확실히 근데 미국하고 중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도 지금 자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계속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건지 꽤나 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XL 격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주목도, 관련주 YC와 엑시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HBM에 이어서 CXL 기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죠. SK하이닉스는 CXL 제품을 선보였었는데, 이제 24개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결성된 CXL 컨소시엄 주최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AI 힘이라는 주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CXL을 조금 더 굉장히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을 조금 했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도 확실히 조금 발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로직 반도체 장치별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조금 미국에서 또다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미 10여 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늘어난다는 내용이고,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의 서부 지역이 다소 포함된 걸로 보여집니다. 뉴저지, 플로리다주와 함께 워싱턴 DC에서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좀 그 증가폭이 좀 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마시스와 엑세스바이오, 시젠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키트하고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지표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만약에 또다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또 한번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 인기가 이제 K라면 수출에 1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삼양식품과 S&D. 라면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대부분은 이제 수치로 본다면은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확실히. 그리고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고, 해외 매출액이 이제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네, 이제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00억 정도가 나왔고, 이제 영업이익이 801억 원. 그러니까 이제 저번 대비해서 235%가 증가한 수치고,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이제 내용을 전달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콩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네트와 KCT.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설은 별도 은행 계좌 없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휴대전화 번호로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내에 17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제 FPS로 불리는 즉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방침. 중국과 광동성은 홍콩, 마카오로 있는 그레이트 베이 지역하고 중국 내 시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한번 발언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CBDC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